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네오MBA 리크루팅 편 마지막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저희 네오MBA 오프라인 특강일이어서 오늘 또 부랴부랴 마지막 편을 찍습니다. 조금 조정할게요. 예. 지금 1편부터 6편까지는 다 보셨죠?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리크루팅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리크루팅이 제일 어렵죠. 왜냐면 리크루팅이라는 거는 내 유통회사에 어떤 사람들을 포진시킬 것인가, 이걸 갖다가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2차 미팅, 즉 스폰서와의 미팅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호일러의 법칙을 통한 2차 미팅이에요. 여기서 리크루팅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리크루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직접 제 지인들 리크루팅 잘 못하는 편입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다단계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다단계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그리고 저에 대한 편견도 있잖아요. 그쵸? 보통 지인들 리크루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인들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이에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왔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연애했을 때 막 찌질한 모습, 어렸을 때 찌질한 모습, 이런 걸 다 봐왔는데, 제가 가지고 뭐 대박 사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즉, 제가 가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머릿속에는 다단계에 대한 편견과 그 다음 저에 대한 편견, 이 두 가지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넣어도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특히나 호일러의 법칙, 스폰서, 전문가가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차 미팅에서는 호기심을 유발하고 내가 직접 만나서 그 다음에 스폰서와의 미팅까지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2차 미팅에 딱 돌입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리크루팅이 이루어지는데요. 2차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스폰서의 프로모팅을 잘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폰서가 딱 있잖아요. 스폰서가 있는데 이 스폰서를 갖다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이제 딱 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이 사람의 자세만 봐도 이날 리크루팅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를 알게 됩니다. 보통 딱 갔는데 막 이러고 있고요. 막 다리 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아, 이 사람 정말 나오기 싫은데 나왔구나, 이게 딱 느껴집니다. 이러면은 리크루팅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가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은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시간 낭비죠. 그쵸. 아무리 저도 그런데 유능하지 못한, 아니면은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가면은 리크루팅 못하고 와요. 시간 낭비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내 스폰서를 프로모팅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내 스폰서와 그 다음에 오늘 초대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격차를 이만큼 벌여놓으면 벌여놓을수록 리크루팅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격차 이론입니다. 격차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 오는 사람이 이 스폰서를 대단하게 봐야 돼요. 예. 오늘 오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너에게 특별히 이 시간을 내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정확히 강조하고 알려줘서 이 사람이 어렵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야 돼요. 이 사람이 어려워야지만 귀에 쏙쏙 들리거든요. 편견이 없이,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왔구나.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정보는 정말 대단한 정보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듣는 거와 없는 상황에 듣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프로모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에 프로모팅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프로모팅 하고 나서도 이 자리에서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멋진 프로모팅을 해놓고 이런 스폰서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와가지고 옆에서 여러분들이 태도가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막 전화하고 막 카톡 확인하고 그 다음 막 스폰서가 얘기했는데 옆에서 딴지 걸고 이러면은 과연 이 격차가 벌어질까요? 스폰서가 얘기하면 진짜 집중해서 듣고 막 끄떡여주고 맞죠, 그렇죠, 이 하나의 퍼포먼스를 같이 보여주셔야지만 2차 미팅이 성공한다는 부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후원을 나가잖아요. 후원을 나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초대자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자세만 봐도 어느 정도 프로모팅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막 설명하는데 옆에서 딴지 걸고 있고 딴청 걸고 있고 이러면은 사실 다음에 시간을 잡을 때 우선순위로 이분은 안 잡게 됩니다. 예, 이거 진짜 그래요. 저도 수많은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파트너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분은 점점 후원에서 배제가 되기 시작해요. 다른 분한테 얘기하세요 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분 스폰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하고 같이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자원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 딱 갔는데 너무 프로모터링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세도 좋아요 막 설명하는데 그러면은 가서 무조건 우선순위로 하고 싶죠. 이게 또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적인 부분들도 사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리크루팅은 스폰서한테 맡겨보세요. 이 사람을 정말 잘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맞춰서 얘기할 거예요. 단 스폰서한테 이 사람의 정보를 잘 얘기해 주시면 이 사람의 가려운 구석들을 갖다가 잘 긁어 주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유능한 스폰서들의 몫이기도 해요. 호일러의 법칙이 생겨난 이유도 바로 객관적인 정보를 갖다가 유능한 스폰서의 입, 제3자의 정보를 3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고요. 근데 마지막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인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야 나랑 사업하자. 이 사업 정말 괜찮은 거 같지 않아? 이 사업 진짜 나랑 같이 하자. 나랑 진짜 이 좋은 사업 같이 하자. 진짜 나 너랑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스폰서의 몫이 아니다.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폰서가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초대한 사람. 예. 왜냐면은 스폰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믿음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서 도울 수는 있어요. 아, 사장님 진짜 이 사장님이랑 같이 하세요.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사인하세요! 이런 거 하시면 갑자기 격이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 리크루팅 2차 미팅에서의 마무리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리크루팅이 꽤나 쉬워져요. 리크루팅 끝나고 나서도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이제 후속 조치라든지 뭐 48시간의 법칙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유신TV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서 제가 이번 리크루팅 편에서는 뺄게요. 말씀드린 포인트 잘 아시겠죠? 제가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1편부터 7편까지. 저는 리크루팅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만든 유통회사에 어떤 사람들을 가져다 놓을 것인가.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가져다 놓으면 이 사업은 정말 잘 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막 갖다 놓지 말고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갖다 놓자라는 말씀 드렸고 어떤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크루팅 명단들이 없다면 어떻게 명단을 개발하는지 이번에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1차 미팅 때 호기심 유발하라, 2차 미팅 때 어떻게 하라는 부분 오늘 말씀드렸고요. 이런 프로세스만 사실 제대로 돼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리크루팅이 잘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승률 90% 이상의 리크루팅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잘난 척하죠? 예,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돼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리더 한 명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만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리더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 리더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성장하는 걸 진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리크루팅 7편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많이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많이 돌려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리크루팅, 여러분들 조직 갖춰나가는데 도움 되실 거다. 제가 유신TV를 찍는 이유는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시행착오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저 같은 시행착오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분명히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되게 바빠요. 아마 유신TV도 이번 주에 이제 일본 갔다가 다음 주부터는 베트남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베트남에서 있을 겁니다.
예, 베트남에서 찍게 될 것 같아요. 유신TV는요. 이번엔 장비를 싹 챙겨가서 제대로 찍을 건데,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제가 3달 동안, 예, 오픈 이전에 진짜 집중해서 진행할 거고, 글로벌 마케팅 진행하는 것들, 글로벌로 펼쳐나가는 것들 계속 겪어가면서 하루하루 또 시행착오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이 1월 6일 날 공식 나온대요. 두 번째 책이죠. 초단기 다이아몬드 비법 10가지, 요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안녕.